안녕하십니까. 공단기 행정학 이형재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지방 9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군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7급 시험 아니면 내년 시험 어떻게 공부할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는 좀 일단 출제 비중,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한번 경향을 분석해 보고요. 이제 문제 해설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비중은 이랬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냥 뭐 일반적인 출제 비중인데 환류가 출제가 안 됐고 조직이 조금 많이 출제된 게 조금 특징적이고 지자가 좀 적게 출제됐어요. 지자론이 이제 지방직 시험이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론 법 개정도 많이 됐고 해서 지자론 출제 비중이 높을 것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문제 출제를 했거든요. 지방직 9급에서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조금 적게 출제된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점수를 꽤 잘 받은 분도 계세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뭐 90점, 95점 받은 분도 상당수 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차이가 났느냐? 이제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과 점수를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차이가 어디냐?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분들 어떻게 문제 풀었느냐, 뭐 상담을 해보니까 일단은 잘 본 분들은 봤을 때 답이 명확하게 아마 보이는 문제가 많아서 그랬을 겁니다. 저도 문제를 풀어보니까 답은 확실히 보여요. 조금 애매한, 뭐 잘 모르는 뭐 이제 학자 이름도 좀 출제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조차도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 이게 뭔지만 알고 있었으면 답이 보였어요. 확실히 답은 명확하게 보이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정답을 잘 찾으신 분들은 점수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제 조금 7급에서만 나오고 이런 주제가 있었거든요. 7급에서 주로 나왔던 주제들,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해서 난이도 자체는 뭐 무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왜 어렵게 느꼈느냐, 어렵게 느끼신 분들은 이것 때문일 거예요. 이거 지역적인 문제, 지역적인 주제가 조금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공부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려웠던 문제 뭡니까? 공무원 연금 이제 개혁된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거 요즘 최근에는 묻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그 7급 주제에서 많이 나오는 경합가치 모형이라든지 뭐 메이의 모형 이렇게 학습했던 내용들, 뭐 요런 좀 지역적인 주제들이 이제 좀 섞여 나오다 보니까 빈출 주제만 학습한 분들에게는 이거 뭐지 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제 요약 노트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주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제 최종 정리 특강 자료에서도 상당수 출제가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양하게 주제를 쭉 살펴보신 분들은 문제를 잘 푸셨어요. 진짜 잘 푸셨고 점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국가직 9급도 그랬고 이번 지방직 9급 문제도 보니까 조금 지역적인 걸 썼고요. 그러니까 아예 전혀 생소한 막 처음 나오는 이 출제 행정학에서 시험 문제 시험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거를 막 갑자기 내고 이런 문제는 잘 보이지 않고 그냥 기존에 공부했던 그 기출 주제 안에서 약간 지역적인 내용을 섞는 방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지금 원래 국가 9급, 지방 9급 다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역적인 내용까지 쭉 좀 저희망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 문제가 이제 서번트 리더십, 3번 문제가 서번트 리더십인데, 서번트 리더십도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 7번 그다음 7번 문제 보시면은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반미터 반홀은 이런 학자 이름 같은 거 이제 잘 공부하지 않는 학자 이름 섞어냈고요. 그다음 9번 문제 경합가치 모형, 경쟁가치 모형이라고 하죠. 경합가치 모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거의 7급에서 시험이 나왔습니다. 9급에서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제가 9급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섞어서 나왔다. 물론 제 기본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한 메이의 모형이었는데, 요거는 메이의 모형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많이 공부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 보면은 답이 보였다 해서 좀 기본적으로 20번 문제도 뭐 정답은 잘 찾아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 정도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나머지 뭐 공무원 연금 개혁 10번 문제라든지 11번 문제, 세목 찾는 문제, 뭐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15번, 16번 재산 등록 의무자, 뭐 17번 살라몬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엽적인 암기가 조금 필요했던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성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풀어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답을 찾는지, 어차피 해설지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해설지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답을 찾으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번. 네, 1번 보시면은 공익이죠. 공익은 최근에 국회직 8급, 원래 국회직 8급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실체에서 과정서 구분하는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최근에 내드린 그 내용 그대로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기억 보시면 실체설. 네. 사익을 넘는 뭔가의 공익이 실체가 존재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실체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익을 초월했다. 니연, 네, 과정설은 조정의 사익을 조정해주는 과정, 조정 타협하는 과정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 디귿 보시면 민주주의 뭡니까? 민주주의는 막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뭔가 논의하는 이런 걸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정 타협 과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과정설이 그렇죠. 네. 그래서 디귿은 과정설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정설. 리얼은 아플루죠. 아플루.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루소가 실체설을 주장했다. 아플루로 제가 암기를 하라고 여러 번 강조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얼이 맞다. 답이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 역시 2번 문제도 잘 풀어주셨을 겁니다.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은 따로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하라. 두 개로 나눠지는 거 구분 잘해라. 위생 요인, 동기 요인. 이 얘기 했는데 이제 위생 요인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생 요인이라고 하면은 직무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직무 상황 관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동기 요인은 직무와 관련된 거죠. 요거 구분해서 동기 요인. 직무 자체의 성취감 뭐 이런 거죠. 직무 성취감. 이런 내면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동기 요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답이 나왔죠. 네. 직무 상황과 외부에 내 외부에 있는 상황이죠. 감독하고 대인관계 보수. 근데 성취감은 내면에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성취감은 동기 요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오처컷인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는 공부를 잘 했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제 디귿이 아니라 3번 서번트 리더십 같은 경우에 조금 아마 좀 틀리신 분이 있을 겁니다. 서번트 리더십이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아니었거든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었고, 서번트 리더십은 학습은 하셨어요. 제 지방 구급 대비 자료에도 있고 막 요약 노트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막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빈출 주제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공부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 나왔다. 서번트. 네. 종복의 정신 이런 표현들 기억나셔야 될 텐데, 종복의 정신. 뭐 구성원을 섬긴다. 섬긴다. 섬기는 리더십이죠. 네, 구성원을 섬기고 받들어 모신다. 그 다음에 리더의 봉사 정신 뭐 이런 걸 강조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번트 리더십과 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답을 찾으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이제 서번트 리더십 3번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잘 공부 안 했던 내용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종복의 정신, 뭐 구성원을 모시고 받들어 모시고 섬기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거 받들어 모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받들어 모신다. 구성원을 수업 시간에 받들어 모신다. 네, 이런 게 좀 생각이 났으면은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어때요? 도와준다. 받들어 모시네.
그 다음에 보상과, 보상과 처벌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보상과 처벌하고 이런 게 이제 받들어 모시는 거랑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거래소 리더십과 관련이 있는데 받들어 모시는 것과 좀 관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딕업 보시면 그린리프는, 네, 그린리프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별로 보지 않았던 학자예요. 처음 보는데? 여러분. 응? 뭐 좀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아. 약간 느낌이 약간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리얼 보시면은 명확하게 지시하고 봉사, 종복하고 명확하게 지시하는 거랑은 좀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얼은 좀 요런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억은 들어가는 것 같고, 그죠? 리얼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뭡니까? 리얼은 좀 4번, 1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셨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공부를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간략한 그 개념, 학습한 개념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봤으면 좀 결이 안 맞는 지문을 여러분들이 솎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답이 좀 보이는 문제라는 거예요. 좀 지엽적인 데서 출제가 됐지만 답은 잘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4번은 그런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1번 오스본과 게블러, 여러분들이 학자 이름이 좀 약하긴 해요. 예. 이분들은 정부 재창조론을 얘기한 학자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공공관리론에서 봤을 텐데 이런 정도는 생각이 나야 돼요. 오스본과 게블러.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인데 생태론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군. X. 그 다음에 2번은 기억 안 나면 문제 심각한 거죠. 후기 행태주의 뭡니까? 가치 판단적 성격을 가진다. 이거는 여러 번 강조해 드렸고 최종 정리 자료에도 아주 잘 나와 있죠. 네, 틀렸고. 가우스와 리그스, 이 사람 생태론이죠. 생태론. 이거는 당연히 요약 노트 이런 자료는 당연히 있고요. 단순 암기 사항 정리, 요 자료에 리그스 생태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특강에서 줄여서 마지막 정리했던. 그래서 아니네. 그럼 뭡니까? 세 개가 아니니까 답은 4번이겠죠. 네, 로즈의 모형이 있었죠. 뉴 거버넌스론에서 여러분 학습한. 그리고 네트워크 강조하고 협력적 통치 강조하고 맞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4번이 되는지 로즈 기억이 안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은데, 근데 1번, 2번, 3번이 확실히 틀렸어요. 너무 확실히 틀려가지고 1번, 3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답이 명확하게 좀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학자 이름 나오면은 굉장히 약하죠. 이런 건 단순 암기 사항 제가 특강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이름이야 방법이 없죠.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5번. 5번 문제는 제가 오픈 카톡방에서도 문제를 내드렸고, 그리고 계속 강조했죠. 제가 티브 모형은 가정, 전제 조건이 가정이죠. 가정이 중요한데 그 가정 중에서도 이 세 가지는 꼭 외워야 된다, 꼭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다 아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특히 강조했어요. 고정적 생산 요소의 부존재는 있는데 이런 거 내용 표현이 어려우니까, 이런 거는 부존재가 아니라 존재는 있는데 내용이 어려우니까 일단 앞에 있는 요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생산 요소, 고정적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전제 조건에 해당하죠. 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티브 모형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고 여러 자료에 다 들어가 있고요. 티브 모형은 또 제가 또 오픈 카톡방에서 문제도 또 출제도 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가겠습니다. 관료제 병리 현상도 정리를 해드린 내용이죠. 네. 할거주의, 형식주의, 훈련된 무능이죠. 전문화로 인한 무능. 이런 거 다 맞고, 피터의 원리도 강조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피터의 원리가 뭐냐? 네. 무능력해질 때까지 승진한다가 피터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세력 팽창, 이건 파킨슨의 법칙 이런 거와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고 제가 피터의 원리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상사 욕할 때 하는 게 피터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상사가 이 피터의 원리라는 게 이제 공무원 사회가 능력 있네 승진, 능력 있네 승진, 능력 있네 승진, 능력 있네 승진, 능력 없는 데까지 증명될 때까지 이 사람이 능력 없음이 증명될 때까지 승진해가지고 모든 자리에 무능력한 사람들이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피터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상사 욕할 때 쓰기 좋은 거예요. 상사 이 사람 진짜 과장 관리자 진짜 일이 능력이 진짜 못해 일 못해. 그러니까 능력이 없을 때까지 승진해가지고 이제는 뭐 능력 없는 자 이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승진한 거야. 피터의 원리가 잘 적용이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제가 피터의 원리가 뭔지 모르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웃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피터의 원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를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역시 이 문제도 뭐 특별히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렵다고 하신 분이 없어요, 이 문제도.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은 네, 상향적 접근 방법, 하향적 접근 방법 요거 개념 정확하게 정리하라고 여러 번 말씀해 드렸던 그 내용이죠. 그런데 또 틀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시면 상향적 접근 방법은 뭡니까? 아래에서 위다 이렇게 있죠. 아래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위. 아래가 뭡니까? 아래는 현장, 일선 현장, 예, 주민센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위는 뭐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대통령실 이런 높은 분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상향은 아래에서 위이기 때문에 네, 아래에 포인트를 맞춘다. 현장에 포인트를 맞춘다. 집행하는 현장에 포인트를 맞춘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은 기억. 후방향, 엘모의 후방향적 집행연구.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전상우라고 외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전상우. 엘모가 나오면 하전상우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상향적 접근 방법이 후방향, 후향적 집행연구고 하향적 접근 방법이 전향적 집행연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전상후, 네, 하후 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상후 맞네. 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기억은 맞다. 여기 기억나면은 일단은 기억은 맞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니언 보시면은 사바티어와 마츠마니안의 집행 과정 모형. 네, 이거는 하향적 접근 방법의 학자들이고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이. 근데 기억이 만약 안 난다. 상관없죠. 기억 니언으로 구성된 지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그렇죠? 그다음 디귿. 립시의 일선 관료제. 립시의 일선 관료제 모형이 모릅니다라고 하시면 문제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립시의 일선 관료제는 2022년 국가직 9급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립시의 일선 관료제 모형을 모를 리가 없고요. 일선 관료제, 일선 관료가 뭡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일선 관료라고 얘기하죠. 주민들, 아니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일선 관료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일선 관료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현장, 아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겠죠. 그래서 립시는 상향적 접근 방법의 전형적인 학자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기억, 디귿은 뭡니까? 상향적 접근 방법 관련이 있네. 답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였고, 그다음 반미터 반호른의 집행 연구.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안 봤을 겁니다. 네, 정책학 책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는 다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이 공무원 수험가에서 그렇게 다루던 학자분들은 아닙니다. 그냥 좀 섞은 것 같아요. 좀 어렵게 내려고. 이 사람들은 하향적 접근 방법 연구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답은 아닌 건 맞는데 명백한데 맞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 누구지? 처음 보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게 너무 명백하잖아. 네, 기억 디귿이 너무 명백하거든요. 여러분 학습한 내용에서 확실히 상향이거든. 기억 디귿은. 사바티어 생각 안 났다. 이거 뭐 처음 모르겠네. 해도 뭡니까? 답은 기억 디귿으로 가야 되는 거야. 답은. 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 문제. 이제 8번 문제도 틀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사실 틀릴 문제가 아니죠. 네,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네, 주로 정책 승계, 정책 유지 쪽이 헷갈려가지고 이쪽을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요약 노트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기존 조직 예산을 활용하지 아니함, 기존 조직과 예산을 활용한다 안 한다라는 걸 일부러 적어놨어요. 활용하지 않는다, 안 한다는 걸 일부러 적어놨어요. 제 요약 노트에. 안 한다, 활용하지 않는다. 물론 문제도 있고요. 안 한다. 기존 조직 예산 활용 안 한다. 그게 틀렸죠. 이것도 답이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문제였어요. 정확하게 안 한다라고 제가 적어놨었거든요. 정리를. 그러니까 1번만 봐도 사실 보고 답이 그냥 확실히 틀렸네?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물론 뭐 정책 승계 유지 뭐 봐야 되겠죠. 한번 좀 보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책 혁신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이미 기출된 지문이기도 하고 활용하지 않는다고 이미 제가 명시적으로 정리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푸셨어야 되는, 답은 찾았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것도 좀 안타깝게 틀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경쟁가치 모형이죠. 경합가치 모형은 지금까지 9급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9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뭐 기본 파트에 넣어놓긴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강조했던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출제하시는 분도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막 공부를 많이 했던 내용은 아니니까 난이도 조절용으로 조금 어렵게 내려고 아마 출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뭐 이 정도 문제는 틀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또 많이들 맞추셨더라고요.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또 이제 뭐 안 다룬 건 아니니까, 이 주제를 안 다룬 건 아니니까 또 많이들 맞히시긴 했던데,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킹과 로보그의 경합가치 모형에서 다시 조직 문화에 적용을 했거든요. 경쟁적 가치 조직 문화 유형이라고 해서 제 해설지에 있는데, 이렇게 다시 이 경쟁가치 모형을 조직 문화에 다시 적용을 또 한 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경합가치 모형에서 한 번 더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낄만 했습니다. 7급에 나왔어도 되는 정도의 깊이감이에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7급에서 출제하는 수준보다 조금 더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인데, 그래도 잘 푸셨습니다. 경합가치 모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답을 1번으로 잘 찾아주셨던데, 저와 같은 방식으로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푸냐면은, 일단은 9번 문제 해설지에 자세히 설명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해설지 보면은 내용은 뭐 충분하게, 제가 교수님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은 충분한데 여기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으냐, 일단 경쟁 가치 모형? 그래, 퀸과 로보그의 경합 가치 모형인데 내가 그거 공부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딱, 그래, 그 보니까 근데 위계 문화, 혁신 지향 문화 이런 표현은 좀 안 나왔는데, 근데 뭐 응집성, 사기, 뭐 이런 생산성 이런 표현들은 있었어. 그래. 그런데 보니까 사기 유지랑 응집성은 요거는 인간관계 모형이었거든요. 인간관계 모형에서 한 번에 나왔어요. 인간관계 모형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두 분. 응집력, 사기 유지. 그럼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의 모형에서 두 개의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틀렸겠네? 네. 하나는 틀릴 거 아니야. 관계 지향 문화, 위계 문화. 왜냐하면 하나의 모형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 문화, 그러니까 두 개로 지금 짜갈려져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틀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위계 문화냐, 관계 지향 문화냐? 인간관계 모형에서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럼 인간관계, 관계잖아. 관계. 그러니까 이건 맞겠지. 위계 문화 이게 틀렸구나. 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해설지 읽어보시면은 잘 적혀 있어요. 제 이 경쟁적 가치의 조직 문화 유형, 이거는 이창원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요약해서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킹과 로보그의 경합 가치 모형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시는 내용이었고, 해설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설지 읽어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를 현장에서 풀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답은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뭐 틀렸다고 해서 저는 뭐 충분히 뭐 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들 맞춰주셨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오히려 9번 문제보다 이 문제를 더 많이 어려워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문제를 왜 출제했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방지자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네. 그거 놔두고 왜 굳이 2015년, 2022년 아니에요 지금? 네, 굳이 왜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왜 2022년에 출제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없다면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 자체에 오류는 없으니까 뭐 이 문제는 뭐 푸셔야 되는데 왜 굳이 최근에 개정된 법을 안 내고 2015년에 개정된 내용들을 왜 내셨을까 싶긴 합니다. 네, 하지만 뭡니까? 다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죠. 어디서 강조를 했느냐? 제 요약 노트에 1.7%, 10년 9% 숫자 제가 핵심어로 암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이 숫자들이 다 출제가 되었어요. 네,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전체 기간이죠. 네, 재직 기간 전체인데 이건 언제 강조를 했느냐? 제가 공단기 라이브 특강을 할 때 최종 정리 특강 자료에 제가 전체 재직 기간으로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런 거는 기억하고 가라고 제가 요거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료 찾아보시면.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답을 4번으로 많이들 갔더라고요. 이게 나와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재직 전체라고 했던 기억이 수업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나서 4번을 찍어서 많이들 맞춰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저도 10번 문제는 좀 의문이 드는 문제입니다. 네, 왜 굳이 2015년 이 내용을 왜 이제 물어볼까? 네,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 뭐 지엽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최근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학습을 하신 분들은 뭐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한 번씩 물어보는데 이것도 물어볼 줄 몰랐어요. 솔직히 굳이 뭐 이런 거 낼까 싶었는데 역시 뭐 나왔네요. 나왔고 제가 뭐 암기하라고 했던 거 안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11번 특별시 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 두 개의 공통적 둘 다 들어가는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뭡니까? 도의 보통세 뭐였지? 취등 소비래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이렇게 4개였죠. 네, 이렇게 외워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치구세를 외우라고 했죠. 자치구세. 등재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등록면허세, 재산세예요. 등록면허세, 재산세죠. 그럼 뭡니까? 자치구세가 아닌 거는 특별시 광역시세겠죠? 네. 그러니까 자치구세에 등록면허세가 들어갔어요. 그죠?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입니다. 그러면은 특별시 광역시세는 아니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특별시 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가 공통요인 분모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니까. 그럼 남은 게 뭐죠? 취소비례가 남았어요. 그래서 취소비례를 찾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취소비례를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니은, 레저세, 리얼, 취득세, 비읍 이렇게 니은, 리얼, 비읍이 돼서 답이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꼭 외우라고 했던 취등소비례 등재를 외우셨으면 문제를 푸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잘 풀어주신 것 같고요. 넘어가서 12번 문제 정부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1번 디브레인 시스템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다. 회계 방식이 적용된다. 요거 보는 순간 이제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재무회계 할 때 뭐 재무제표 만들 때 우리 복식부기 발생주의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거 있죠? 들은 적 있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이고요. 어렵지 않게 이 문제도 다들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3번 보시면은 미수수익,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미수수익, 아직 받지 않은 수익이죠. 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줬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돈을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자산으로 인식하고 여기는 내가 돈을 줘야 돼요.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내가 이제 앞으로 줘야 되는 이미 나는 받아서 돈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줘야 될 거니까 빚이죠. 네, 그래서 부채죠. 부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재무제표는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다. 이 문제 보시면은 2번하고 4번이 사실은 대치되죠.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둘 중에 하나는 틀렸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복식부기 적용됐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기억을 하고 계실 거니까 답은 2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다음 13번 문제. 13번 문제 위원회도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어서 자료에서 정리해 드린 적이 있고요. 최근에 최종 정리 자료에도. 그다음에 오픈 카톡방에서도 문제를 제가 출제를 했었던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원회 학습을 했었을 내용인데 리얼이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리얼에서 다른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기억 디귿으로 가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위원회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아서 무책임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 결여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니언 보시면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컨설팅, 자문하는 거예요. 자문하는데 굳이 계속 상시적으로 꼭 있어. 꼭 굳이 막 상시로 막 자문하고 그럴 의무가 있을 필요는 없겠죠. 자문이라는 거는.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구분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정부조직법상에 있는 위원회들이에요. 제가 정부조직법 여기 넣어놨죠. 해설지에. 요거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방통위가 뭐 소속을 하도 뭐 외워다 보니까 소속이 대통령 소속인데 다 이렇게 이상하게 다른 생각하다가 이게 틀렸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소속을 지금 물어본 적은 없잖아요. 다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얼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틀리신 분들이 있더라. 그다음 14번 문제, 의외로 틀리신 분들이 없더라.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풀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은 직능급, 능력이죠. 능력에 따른 보수죠. 직무별 능력을 기초로 하는 보수입니다. 직능급. 그래서 능력이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겠죠. 연공급은 쉽게 얘기하면 근속 연수인데 연수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했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 기술 인력 확보에 별로 유리할 수는 않겠죠. 딱 봐도.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고요. 연공급의 개념을 아시면 특별히 어렵게 느끼시지는 않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속 연수를 기준 보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답이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안 어려워가지고 난이도 조절이 좀 된 것 같아요. 15번 문제. 이 문제는 진짜 이 문제도 어렵다고 하신 분도 없고요. 이 문제도 제가 막판 자료까지 제가 숫자를 잘 기억합시다. 500, 300. 이거 적어놓고 제가 숫자를 잘 기억하라고 밑에 팁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숫자를 잘 기억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대로. 500, 300. 이런 문제는 사실 숫자 기억해서 들어가서 찍고 끝나는 문제잖아요. 이런 게 이제 오처컷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처컷 문제.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는 지엽적인 데서 나온 것도 아니고 숫자를 잘 기억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빨리 풀고 그냥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 시간 확보를 하면서 좀 어려운 문제 푸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신 분들하고 아닌 분들의 차이가 그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이제 쉽게 풀어주니까 다른데 어려운 문제에서 이제 시간을 확보하면서 문제를 푸시니까 이게 난이도 조절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문제도 막 어렵게 느낀다 하면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16번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최종 정리 특강 할 때, 공단기 라이브 할 때 이거 다 있었어요. 이거 다 정리했어요. 다. 여기 특별히 막 이상한 재산 등록 의무자 중에서 되게 막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되게 굉장히 막 지엽적인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 다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이 문제도 5초컷이었어요. 5초컷. 소령은 대령이죠. 그래서 심지어 줄까지 쳤어요. 4급 이상 법관, 검사, 대령, 총경, 소방정, 학장, 교육장, 학장까지. 그렇게까지 기억하라고 줄까지 쳤던, 심지어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줄까지 쳐서 기억해야 되는 파트.
그 파트였습니다. 그 파트에서 다르게 나왔고, 제가 수업 시간에는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군복무를 할 때 대령님 거 재산 등록을 제가 해드렸다고 이렇게 사례까지 얘기했어요. 대령님이 와가지고 자기 거 등록 좀 해 이러면서 줘가지고 자료 줘가지고 혹시 등록 할 줄도 모르는데 막 규정 찾아보고 제가 등록했다고 그 얘기까지 했어요. 네, 어쨌든 답은 2번이 되는, 요것도 5초 컷 문제고요. 17번 문제를 좀 어렵게 푸셨죠. 맞습니다.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가 이제 살라몬이 이제 직접 수단이 뭐냐, 정직 공경 정부 소비 이렇게 암기를 하셨을 텐데, 강제성 기준을 물어봤어요. 강제성 기준은 아주 최근에 잘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물어보고 최근에는 직접 수단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봤는데, 강제성 기준을 물어봐서 조금 살라몬에서 이제 정책 수단에서 조금 지역적 분류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좀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라 보이는데, 물론 제 요약 노트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뭐 특별히 요약 노트를 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1번으로 답을 가셨을 텐데, 근데 어쨌거나 최근에 자주 물어보는 주제에서 약간 비껴서 물어봐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었고, 문제를 푸시는 데는 특별히 공부를 제대로 지엽적인 내용까지 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이것도 5초 컷 문제였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1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에게 특별히 기금, 이거 중요하죠. 마지막까지 정리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1번 보시면 맞습니다. 1번 네, 해설지 보시면 아실 거고, 이제 2번 지문을 보시면은 제가 얘기했던 특단통이죠. 특단통, 제가 꼭 기억하라고 했던 특단통을 기억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특단통, 특별에게는 단일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예외다. 그래서 예산 총계주의 원칙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특단통, 특기단통, 특단통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특단통 기억했으면은 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답이 너무 쉽게 보이는 문제였는데, 일단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보지 않는 견해도 있고, 지방재정법상에는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금은 하면 되겠지만 특별회계와 기금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거는 틀린 지문이 맞아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금도 네, 그렇죠. 국회의 예산하고 절차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추경 편성할 수 있죠. 예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이거 공단기 라이브에서 제가 마지막에도 정리했던 내용인데 이거를 틀리면 됩니까? 네. 물론 당연히 요약 노트, 예를 들어서 퀵시트 다 있고요.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마지막까지 제가 이 내용 정리를 했는데, 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요거 집약근무 자체를 자주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거 날짜까지 집약해서 줄여서 하면 집약이다. 날짜까지 집약시킨다. 줄인다. 집약근무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드렸는데 이거를 틀리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네, 이런 문제도 5초 컷 문제예요. 저도 이 문제를 봤을 때 보자마자 뭡니까? 8시간 구애받지 않음. 3일 4일 근무 안 해? 5일 근무 안 해도 되네. 여기 핵심이죠. 5일 근무 안 해도 되다. 뭐다? 집약근무네. 집약근무. 그래서 너무 쉽게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들어갔으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심지어 최종 정리 특강 자료에도 있었던, 그러니까 막 엄청 지엽적인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자료에까지 정리했던 내용인데, 이거를 틀리신 분들은 마지막에 명확하게 꼼꼼하게 봐야 될 내용들을 꼼꼼하게 안 보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막판에 정리할 때 이 내용 잘 안 봤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 그렇게까지 집약근무 자체를 막 자주 물어보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9번 문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이고, 아주 어려운 문제도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막 바깥에서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5초 컷 문제를 만들었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홀렉과 라메시의 모형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의문 가지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학습하실 때는 메이의 모형이라고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흘릴까 라멧인데요? 왜 메이예요? 이게 이제 교수님들 교과서에 보면은 두 군데 다 논문이 있어요. 밑에 이 표가 있고, 메이도 이 자기 논문에 실었고, 이 사람도 논문에 실었어요. 이 홀레카 라미엔씨.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인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 자체가 두 논문, 두 분의 다른 학자분들의 논문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서 갖고 오느냐에 따른 차이였을 뿐 뭐 틀린 건 아니고요. 이것도.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사회 행위자가 주도하고 공중의 지지를 받는다. 외부 주도형이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내부 접근형. 이게 뭐 구치기형, 공고화형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 다음에 동원형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7급 시험에서 구치기형 같은 거를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뭐 군무원 시험이라든지. 9급 시험에서는 잘 물어보진 않았지만, 보시면은 네, 외부 주도형, 네, 말씀 정책 의제 시민사회 단체 등이 외부에서 주도한다. 좋습니다. 보시면 내부 접근형, 네, 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사회 행위자인 이런 집단들이 주도한다. 내부 접근형 좋습니다. 다 보시면은 네, 공중의 지지가 높죠? 네, 공중의 지지가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자, 용이하다. 네, 구치기형 맞고요. 그 다음에 동원형은 동원을 해야 되겠죠. 동원을 하니까 해야 되는데 공중의 지지가 필요 없다.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공중의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동원형인데 그런데 공중의 지지가 필요 없다?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요거는 잘 몰라도 내용을 보면서 그냥 좀 푸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가 봤을 때 7급에서 주로 나오는 주제다 보니까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센스 있게 답을 찾아주셨으면 좋은 거고요. 아니면은 조금 좀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요약 노트 같은 걸로 공부를 하셨으면은 뭐 다 공부하셨을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네, 보시면은 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그거 걱정하셔가지고 아마 해설 강의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처음 나와 있는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90%, 95% 정도는 사실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행정학 공부한 내용 그대로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고요. 단지 군무원에서 좀 출제되는 내용이 좀 있어요. 좀 지엽적인 내용인데 좀 가져오는 내용들이 있고 또 지방지 국가직 9급에서 출제가 잘 되는 주제인데 또 출제가 안 된 주제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군무원에서만 좀 출제가 되는 영역이 있으니 그런 내용은 좀 추가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런 건 좀 추가를 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군무원 시험을 보러 가는데 군무원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출문제 꼭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냥 풀면 안 되겠죠. 그 관련 내용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무원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죠. 원래부터는 강의를 진행하는데 내용을 쭉 정리하고 군무원 출제된 지문을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13개년 군무원 9급 13개년 기출문제를 쫙 다 풀어보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 참고하셔가지고 군무원 기출 주제 싹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 군무원 기출 문제 및 주제 다 정리하실 수 있는 강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는 혹시라도 지금까지 기출되지 않았던 13개년 기출 주제를 다 정리를 해도 그래도 또 군무원은 또 뭐 나올지 모르는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어디서 지엽적인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만약 그런 부분까지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요약 노트 같은 걸 내용을 좀 꼼꼼하게 커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네,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25문제,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5문제 더 출제를 하면 더 많은 내용을 커버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방직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9급하고 달라요. 길어요. 훨씬 길어요. 그럼 길다는 건 뭡니까? 아무래도 길면은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겠죠. 내용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7급 시험들이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물어본다. 좀 더 다양하게 많은 내용을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물어보면 어렵겠죠. 네,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학습하실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심화 파트로 제가 돌려놓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학습하셔야 돼요. 7급 분들은. 네, 그리고 요약 노트, 지금까지 요약 노트에서 최근에 출제된 국회 8급이라든지 뭐 경찰 간부, 경찰 승진, 국가 9급, 지방 9급, 행정사 이런 시험들이 최근에 원래 출제가 되었는데 제 요약 노트에서 충분히 커버가 됐으니까 요약 노트 같은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7급 시험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은 지자론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원래 지방 9급은 별로 안 나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중요하다. 네, 지자론은 계속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신 법령 개정되는 것들도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네, 역시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지방 9급이 의외로 최신 개정된 법을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리를 안 할 수 없는 게 국가 9급에서 물어봤고요. 지자법 개정된 거. 그 다음에 행정사 이런 시험에서도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겼던 이해충돌 방지법 최근에 시행됐던 그런 거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국회 8급에서도 최근에 개정된 법 내용들을 물어봤고 특이하게 이번에만 안 물어봤어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 시험들은 다 물어보고 있는데 지방 9급만 안 물어봤어. 그래서 조금 지방 9급이 사실 좀 이상한 거예요. 이번 문제가. 그래서 아마 또 앞으로 나올 시험에서도 역시 최신 법령 개정된 거 안 챙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 아마 이번에 행정 아니고 다른 과목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 좀 어렵게 출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행정법 뭐 다른 과목 다른 국어 말고 다른 과목들도 기본적으로 조금 뭐 쉽게 아주 쉽게 출제되진 않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나 뭐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근데 공부라는 게 뭐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고 해서 다음 시험도 뭐 무조건 맨날 어렵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단단해지다 보면은 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시험에서 좀 어렵게 느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차근차근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시험에서는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너무 뭐 의기소침해지실 필요 없고요. 자신을 믿고 조금씩 다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가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